자, 우리가 종목을 볼 때 선택지는 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 친구를 매매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게 기본이겠죠? 그리고 거기서 내가 매매를 할 것이다 라고 만약 결정이 되었다면 거기서 우리는 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선택지를 가집니다. 이 친구랑 친구가 돼서 쭉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이 추세 구간에서 수익을 보는 용도로 기술적 매매를 할 것이냐, 이런 이제 선택지가 생겨요. 자,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는 기술적 매매 대상으로 훨씬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한미사이언스의 기술적 매매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내용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수달스탁입니다. 2020년 9월 17일 특징주요 리뷰 시간이네요. 자, 오늘 장 잘 마무리하셨습니까? 저희 수달 패밀리는 앞에 리뷰를 해드렸던 누리텔레콤이 오늘 시간 외에서도 홈런을 쳐주는 덕분에 굉장히 즐겁게 매매가 마무리가 되었네요. 그래서 굉장히 좀 행복한 마음으로 이 지금 리뷰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 자, 재밌는 종목들 항상 많아요. 우리한테 좋은 기회를 주는 종목도 많고요. 자, 근데 오늘 우리 특징주로 살펴볼 종목은 바로 한미사이언스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연달아서 바이오 기업 두 개를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게 됐는데, 어제 소개해드렸던 안트로젠과는 컨셉이 좀 달라요. 왜냐면 우리가 앞에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 투자를 할 때 종목을 이렇게 딱 보잖아요. 어떤 종목 좋은 게 없나 이렇게 찾아 헤매다가 괜찮아 보이는 걸 찾았어요. 근데 그 종목에 대해서 그럼 내가 이제 분석을 하겠죠. 뭐 차트도 보고 내용도 보고 뭐 사업성이라던가 매출은 어떻고 순이익은 어떻고 이런 걸 다 따져보겠죠. 이렇게 했을 때, 자, 내가 매매를 하기로 이 친구를 내가 이 종목을 한번 다뤄보겠다라고 결심을 했으면 반드시 결정을 해야 돼요. 이거를 내가 아예 이 종목을 장기적으로 이 친구의 사업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친구의 가치는 여기까지 갈 거야 라고 정해놓고 쭉 가져가는 형태로 이 친구를 다룰 것이냐, 아니면 내가 기술적으로 이 친구 차트가 이렇기 때문에 혹은 추세가 이렇기 때문에 나는 요런 포인트로 진입을 해서 요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대응을 할 거야 해서 시나리오를 딱 잡아서 기술적 매매를 할 건가,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기술적 매매로 들어갔다가 물려요. 그래 놓고 비자발적으로 장기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주식이 물리는 과정인데, 그건 기술적 매매가 아니고 그냥 시나리오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 기술적 매매로 수익을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계속 잃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근데 뭐 반대의 케이스로 내가 이 친구랑 친구로 되기로 했다라고 생각했지만 만약에 이제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손절을 해요. 사람 심리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장 먼저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명확한 시나리오. 내가 이 친구랑 친구가 돼서 쭉 포텐셜 보고 갈 건지, 아니면 이 구간 내에서 수익을 보는 방향으로 기술적 매매를 할 건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한미사이언스 굉장히 좋은 회사고요. 파이프라인 너무 좋고요. 미래 전망도 굉장히 좋고요. 또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의 K바이오 신화를 처음 만들어낸, 우리나라의 신약을 만드는 회사들 중에 이제 최초로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우리의 신약을 진출시킨 아주 유서 깊은 종목이죠. 2014년에 있었던. 네. 그래서 너무 이제 봤을 때 한국의 바이오 시장을 이렇게까지 조금 위상을 올려준 너무 좋은 회사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사랑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이 이렇게 성장하게 처음 원동력을 만들어준 회사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이번만큼은, 지금만큼은 저는 이 친구를 다룰 때 기술적 매매로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뭐 주식을 보는 관점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저의 관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뭐 제약 파이프라인,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 포텐셜은 누가 뭐래도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한미사이언스는 한미그룹의 지주사죠. 그래서 한미약품이 만드는 제약 그 포트폴리오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포텐셜 너무 많고요. 좋은 회사인 건 확실한데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저는 이 오래 걸리는 기간을 생각했을 때 지금 가격대에서 장기전을 시작을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매매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심플하죠. 일단은 뭐 한미사이언스가 한미약품이 어떤 회사인지는 다들 아실 거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냥 뭐 내용 읽어보시면 뛰어난 회사구나, 뭔가 잘 하는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주가가 요동이 많이 쳤었죠.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던 부분, 그리고 이번에 올랐던 부분, 요 정도는 우리가 내용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내용 먼저 지금 뭔가 상승 파동을 만들고 있는 재료도 있으니까 그 내용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뉴스 기사를 들여다볼 텐데, 지난 8월 4일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자, 미국의 MSD의 내쉬, 그러니까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이죠, 치료제를 1조 원대 기술 수출에 성공했다. 와, 역시 한미약품입니다. 훌륭하죠. 1조 원대 기술 이전이 터졌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권리, 계약금부터 시작해서 마일스톤 피를 앞으로 받아나갈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업적을 만들어냈다. 근데 재밌는 게 이 내시 치료제도 결국은 원래 가지고 있던 이제 개발을 하던 이제 당뇨 치료제에서 이 친구를 적응증을 바꾼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당뇨 치료를 쓰려고 했던 거를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로 좀 바꿔서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적응증을 막 바꿔서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라이센스 아웃이라는 좋은 성과를 거둬낸 상황이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좋은 효과들이, 좋은 소식들이 한 번씩 터져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근데 재밌는 게 최근에 악재도 있었어요. 뭐냐면 이미 앞에 나왔던 내용이었는데 최종적으로 기술 반환, 환불 환불이 들어왔습니다. 앞에 팔았던 기술이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반환으로 들어오게 됐다. 이게 이제 9월 10일에 나왔던 뉴스예요. 자, 악재도 있고 호재도 있고 이런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 친구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떤 부분을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을 좀 걸러 들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 친구 일봉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그 차트 매매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말씀들 하시거든요. 자리에서 뉴스 나온다고. 네, 기술적 매매를 하다 보면 그런 상황들 굉장히 많이 만나요. 이유가 없는데 이 친구가 돈이 너무도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이 막 터져요. 이게 뭐지? 하고 매수가 들어오는 걸 보게 되면 대형 주문이 엄청 쏟아져 들어오는데 이게 손으로 넣는 게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뭐냐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거죠. 근데 아무 뉴스도 없고 아무 소식도 없어요. 그런 경우 몇 번 보셨죠?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도 그런 시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요때였어요. 7월 28일. 자, 이날입니다. 자, 우리 앞에 뉴스 봤었죠? 자, 뉴스 다시 한번 열어보게 되면요, 좋았던 뉴스, 내시 치료제 기술 이전 성공했다. 공시를 언제 했느냐? 4일에 했습니다. 4일. 8월 4일이고요. 이 친구 처음 파동 나온 거 7월 28일입니다. 7월 28일이에요. 자, 재료가 없어. 이때 뉴스가 없었어요. 뉴스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의아한 거죠.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지고 무슨 일이 났는데 이건 뭐냐, 뭔가 있는가 보다 라고 하는 상황이 됐지만 사람들은 모르는 상황이었고, 결국 이 공시는 언제 떴냐? 이 8월 4일. 네. 이 8월 4일 이날 오후 늦게서나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 거의 점상을 가버렸죠. 네. 자리에서 뉴스 나온다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미 기관들이겠죠. 결국은 외국인 혹은 기관들, 누군가는 이미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먼저 알아요. 먼저 알고 나서 그 재료의 크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충격적인 뉴스가 없이 충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들 결국은 자리에서 뉴스 나온다, 기술적 매매의 가장 재미있는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생각을 해봐야 되냐? 자, 뉴스는 일단 나올 건 나왔고요. 악재도 나올 게 나왔는데 이 친구 차트 움직임이 굉장히 요상합니다. 만약에 이 내시만 보고 이번에 나올 이 뉴스가 끝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상승 구간 내에 들어왔던 돈이 빠져나갈 기회들이 얼마든지 있었는데 전체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 구간에 가장 강하게 자금을 밀어 넣은 게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주체가 돼가지고 이거에 여기에다가 자금을 시원하게 밀어 넣었었죠. 보이시죠? 자, 이 친구들이 원래 미리 정보를 알았던 친구들. 자, 여기 범인은 여기 숨어 있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 안에 숨어 있고, 근데 재밌는 게
계속 밀어 넣어요. 뉴스가 이미 나왔으면 재료 소멸로 빠지는 게 정상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물론 내시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시장 규모가 20조 원 넘는 굉장히 혁신적인 신약입니다. 지금 아직 치료제가 제대로 없기 때문에 먼저 만들면 그냥 노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건 알겠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까지 자금을 밀어넣고 이후에도 자금을 넣었다 뺐다 하긴 하지만 큰 자금들 아직 이탈을 전혀 안 했단 말이죠. 그리고 9월 10일 정도에는 이미 어느 정도 예견돼 있긴 했고 내용이 공유가 돼 있긴 하지만 기술 반환이라는 악재가 터졌습니다. 그때가 요쯤이에요. 요쯤인데 자 반응이 전혀 없어요. 반응이 전혀 없어. 악재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차트가 무너지지 않고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는다.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죠. 뭐 있구나. 너네 뭐 또 알고 있구나. 이런 의심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저는 이걸 기술적 매매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단기간 내에 뭔가 나올 수 있는 재료가 있어 보이는 그런 차트로 만들어 가고 있고요. 만약에 그 나올 재료가 사실이라면 이 친구는 요 추세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슈팅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미사이언스를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요. 사실 제가 한동안 이 친구를 오전장에 언급을 드리다가 9월 10일에 이 악재 뉴스가 나오고 나서 이거 깨지고 흐를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주의하셔서 대응을 하셔라 라고 말씀만 드리고 그 뒤엔 뺐었어요. 굳이 악재 뉴스가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려서 좀 문제가 생기시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염려를 섞어서 제가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외를 시켰던 건데 그 이후로 제가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장이 좋든 나쁘든 안 움직이더라고요. 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 흐름이 나와서 이 뭔가 있어 보이는 이 친구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일단 우리는 재밌게 한번 다뤄볼 여지가 있어서 이렇게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요. 오늘은 기술적 매매를 중점적으로 할 거니까 자 일봉 열어둔 김에 일봉 해석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앞서 한번 체크를 했던 것처럼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터졌던 특이점들 돈을 시원하게 밀어넣었죠.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조금 확대해서 들어가 보면 자 자금 시원하게 한번 밀어 넣었고 자 외국인이 주도적으로 해서 밀어 넣었죠. 뉴스를 모르니까 털고 나가는 물량 나오지만 가격 밀리지 않습니다. 이 구간 가격이 밀리질 않죠. 누군가 계속 산 겁니다. 그것도 외국인이라는 거.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발표가 임박했을 때 또 올라갑니다. 자, 이때도 자금을 많이 밀었는데 자, 이것도 외국인이라는 거. 자, 거래량 굉장히 특이점으로 일본 거래량 터진 거 보이시죠? 자, 그 이후에 점상 갔을 땐 당연히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상한가가 풀리지만 않는다면. 자, 거래량은 줄어들었고 자, 그 다음날 낙폭이 꽤 크게 발생했어요. 이게 빠진 게 보게 되면 11%가 빠졌거든요. 자, 이쯤 되면 이제 상승 구간 주도했던 세력, 우리가 뭐 세력을 꼭 음성적인 의미로 쓰지 않는다라고 과거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주가를 혹은 이 차트를 만들어가는 주체, 이 종목에 주도적으로 자금을 밀어넣는 주체를 우리는 통칭해서 세력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무튼 세력이 이쯤 되면 이제 좀 털고 나갈 만큼 충분한 수익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본격적으로 자금 터는 흐름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자금이 어느 정도 조금 익절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강하게 나왔다라고 할 수 있는 날은 요 날이었네요. 바로 요 구간이죠. 근데 거래량으로 봤을 때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친구들 자금 털어내기에는 아직 너무 많이 부족하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조금 조용해지죠. 거래량이 확 줄으면서 횡보로 시작합니다. 이 구간이 중요한 거예요. 이 구간에 어떻게 하느냐가 이 친구가 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 첫 박스까지는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 지켜봐야 되지만 그 다음 흐름에서 참고할 내용들 계속 나왔고요. 그래서 오늘 일어서는 이 친구 조금 다뤄봐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는 시점이 됐죠. 어떤 거냐면 장기 이평선 끌려 올라오고요. 추세선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간으로 봤을 때는 약 한 달 정도는 더 소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요 정도 기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라는 거 아직 거리가 멀었고 아직 뭐 명확한 추세선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앞에 기준봉이라고 했은 요 구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간을 좀 러프하게 한 1개월 정도는 다뤄야 스윙으로 다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고요. 자, 그럼 일봉상 어느 구간에서 우리가 대응을 하느냐 이미 박스 만들어 놨죠. 이 친구 이 가격대 이게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가장 주요한 박스입니다. 앞에 이제 중요 매도 거래량이 터졌던 가장 이제 하단 마무리했던 구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횡보 구간에서 상단을 만들어주는 구간 바로 62,000원 구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눌림목에서 최하단을 눌렀고 앞에 거래량이 가장 터져서 기준봉을 만들어줬던 바로 이 구간 54,500원 거의 러프하게 한 55,000원 정도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55,000원 정도로 맞춰서 정리를 하면 자
이렇게 밴드가 나옵니다. 한동안 행보를 한다면 이 친구가 추세가 꺾이지 않고 앞으로 뭔가 우리가 보았을 때 합리적인 의심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뭔가 이슈가 남았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이 구간 내에서 행보를 할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뉴스가 나오면서 혹은 뉴스가 나오기 전에 또 이런 식으로 뉴스를 먼저 안 친구들의 움직임이 나오면서 강한 파동이 나오겠죠. 자, 그걸 기다리면서 우리 매수를 할 거고요. 매수 밴드는 바로 요 구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행보 구간의 중단보다는 하단에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확인해 봤을 때 우리가 매수를 진입해야 되는 타이밍은 바로 55,000원부터 58,000원 구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맞춰보기 위해서 분봉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3분봉으로 들어가 보면 제가 이 친구를 얼마나 열심히 봤는지 봤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네요. 자, 분봉상 굉장히 이제 재밌는 매물대 구간 표시해 둔 건데, 자,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 좀 전에 체크를 했었죠. 자, 어디였었죠? 55,000원부터, 자, 55,000원부터 그리고 58,000원까지 이 친구들, 그렇죠? 자, 최상단 박스로 일단은 횡보 구간에서 박스 밴드 상단은 여기로 보는 거고요. 52,000원 구간, 자, 52,000원 구간 보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그러면 중단 구간부터 매수를 시작하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아이고 오락가락하네요. 잠시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앞에 흔적들은 좀 지워버리고 정리를 해서 이 친구들 가운데 정도로 보게 된다면, 자, 58,700원 이하부터는 이제 매수를 하면 되겠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또 공교롭게도 오늘 종가 부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친구를 어떻게 대응하느냐, 심플합니다. 이미 가장 중요한 틀은 일봉에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수할 구간은 바로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이게 가까이 땡기니까 보이질 않아서 오늘 좀 넓혀놓고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매수를 어디서 하느냐, 요 구간입니다. 뉴스를 기다리고 있는 게 굉장히 유력해 보이는 종목의 흐름에서 스윙 박스, 그러니까 단기 박스 내에서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간을 좀 길게 봐요. 그래서 하루 만에 매수를 끝낸다라고 대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천천히 매수를 하는 겁니다. 박스권 상단 한번, 박스권 하단 한번, 그리고 우리가 중요선으로 보고 있는 55,000원을 2% 이상 이탈한다 그러면 바로 손절을 한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돌파하는 거래량이 크게 동반이 되면서 너무 완전 1, 2% 한 번에 빼버린다 그러면 정말 도망가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1% 미만으로 살짝 흔드는 정도다라고 하면 조금 귀엽게 보고 조금 지켜볼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한동안 크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친구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살짝 이탈을 시키는 그런 귀여운 흐름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손절 라인으로 잡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이 부분은 기억하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이제 표시를 해뒀으니까 내일 매매 대응은 굉장히 심플하겠죠. 내일 지금 지수 상황이 아직 굉장히 불안정하죠.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 대응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천천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은 지수가 미국장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장이 하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지금 현 시점에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점 기준으로는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1.3% 정도 기록하고 있네요. 그래서 아마 본장에서 오늘 밤에 시작되겠지만 본장에서 반등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약세장으로 마무리될 테고, 그러면 내일 우리 오전 시초가 우량주들 분위기는 딱히 좋지 않겠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오전에는 어느 정도 1차 매수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단기 지지선 부분을 보게 되면 58,000원 구간은 그래도 조금 지지를 해주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58,000원 정도에서 1차 매수를 하면 가장 좋겠구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천천히 기다리시다가 55,000원이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완벽하네요. 오늘은 굉장히 심플하죠. 자, 이렇게 오늘 한미사이언스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봤는데 굉장히 재밌는 끼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보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 재미를 함께 느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한미사이언스 리뷰 마무리하기 전에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사이언스 일단은 한국의 바이오라는 한국의 바이오 K바이오의 위상을 크게 올려준 굉장히 뛰어난 회사고 종목이지만 우리는
지금 매매 계획으로는 기술적 매매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 상승 파동을 만들어낸 이후에 자금이 아직 다 빠져나가지 않은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관측이 되는데, 이후에 행보하는 구간에서도 거래량을 잘 죽이면서 굉장히 행보를 박스권 내에서 규칙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친구 뭔가 끼가 있구나 라고 보고 기술적 매매로 대응을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친구가 아직 장기 이평선이 올라오려면 시간이 꽤 남았기 때문에 만약에 스윙을 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1개월까지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보 구간 내 박스는 55,000원부터 62,000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를 적합하다라고 보는 거는 지금 중단 이하.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 만약에 가격을 준다면 58,000원부터 매수를 시작해서 55,000원에 가장 가까운 구간에서 2차 매수를 해서 매수를 마무리한다. 그래서 평단을 이 정도로 맞춘다라는 거. 네, 이 정도로 맞추겠죠. 이 가운데 정도로 맞춰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스윙상으로 할 수 있는 손절 기준은 한 약 3% 정도 손실을 보게 된다면 3% 정도 손실을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서 차후에 이제 박스권 상단까지 갔을 때도 좋은 익절 타이밍이 될 수 있겠고요. 거래량이 동반이 된다면 72,000원 좀 큰 박스죠. 여기까지 보고 대응을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윙 종목이기 때문에 왠지 좀 대응 방법이 심플하죠. 네, 그래서 매일매일 하는 스캘핑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스윙으로 가져가는 종목 하나쯤 내 포트에 가지고 계시면 재밌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미사이언스 이렇게 분석 진행해 드렸고요. 이 영상이 내가 도움이 되었다. 한미사이언스 보는 것도 좋았지만 내가 다른 종목 분석하는데도 도움이 되었다. 이런 부분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수달스탁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